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막 사전 투표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가 어제부터 실시가 되어서 오늘 이틀째인데 저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사전 투표를 지금 막 하고 왔습니다. 그 사전 투표장에 가봤더니 생각 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고 전부 다 진지하게 이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대로 또 자녀 손을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다른 동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금년은 그 선거 운동을 아주 조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은 교통 사거리, 주택가 이런 데를 돌면서 그 마이크로 차량에다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그 고성 방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짜증이 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번화가 사거리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전투표가 마지막 날이고 이제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정식으로 본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직 이렇게 어느 한쪽의 우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 5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민주당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치가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그 현장에서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들려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막상막하다 이런 그런 구도라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때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서울 와서 다녔으니까 그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혹간 이렇게 보면은 보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공공학교 출신 홍길동이가 사법고시 제 몇 차 사법고시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현수막이 이제 시장 바닥이라든가 또는 논두렁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통로에다가 그런 것을 걸어놓은 것들을 많이 이제 봤었죠. 그러면은 야, 누구는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검판사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구나. 또 굉장히 공부를 잘했구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는 무슨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그 출신 학교 정문이나 또는 그 고향 마을에 그런 현수막이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여튼 그런 걸리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현수막이 걸리면은 동네에 그야말로 이제 유지들, 군수라든가 또는 경찰 파출소죠. 파출소 이제 근데 우린 옛날에 그 파출소를 지서라 그랬는데 지서장이나 무슨 또 가까운데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 당시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어른들 그 입을 통해서 많이 듣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그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은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영감님. 영감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존칭이죠. 존칭. 그래서 영감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 이제 영감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자식이 그렇게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집안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 전체 친인척들까지도 인사를 받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국가 고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그러면은 좋아하고 또 이렇게 칭송을 하고 할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사법연수원에 가서 이제 그 연수를 받게 되죠. 그 연수를 받게 되면 거기서 뭐 성적 순에 따라서 이제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렇게 이제 나뉜다고 그래요. 또 물론 뭐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바로 그냥 변호사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변호사로 이제 빠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제 그 부류가 나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의 근간, 어떤 국가의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런 거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법관의 이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검사는 뭐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그 기소를 하는 거니까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 잘못하게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묻고 또 벌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말하자면 같은 법조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엄밀히 놓고 보면은 판사와 검사, 판사는 그야말로 사법부라고 하는 별도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검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영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가 야 이거 기소가 잘못됐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판사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형량 여기에 따라서 어떤 재판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거대한 조직을 제대로 이렇게 잘 정비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정의의 길로 인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판사의 이제 역할이라고 할 것인데 최근에 그 판사들이 하는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이게 판사가 맞나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판사가 맞나 할 정도로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정치에 너무 이렇게 좀 함몰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지금 선거철이니까 예를 들다 보면은 민주당의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선거법을 이제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돼서 원래 6개월 이내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도 그냥 재판을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판사는 그랬죠. 자기한테 어떤 사건이 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또도 아니고. 판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사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런 재판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 사또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또가 맞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책무를 저버리고 야당으로 제가 가서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판사 자체가 어떤 그런 이 생각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의 근간이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죠. 국가가 망가지고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의라는 게 실종이 되면은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면은 이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추앙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나부랭이입니다. 나부랭이. 네, 이렇게 되면은 판사 나부랭이가 되는 겁니다. 나부랭이. 여러분들 나부랭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나부랭이. 우리가 보통 이 나부랭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보통 상대방의 어떤 그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비하할 때 낮게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나부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부랭이. 그래서 지금은 판사의 어떤 그런 준엄하고 어떤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행동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할 것 같으면은 판사 나부랭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사 나부랭이. 이거는 판사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자초한 일이에요. 물론 언제부터 그러한 판사 나부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하는 그 시점이 언젠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김명수 문재인이 추천해가지고 불러 올려서 대법원장을 시킨 김명수 때부터 판사 나부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군대하고 이 사법부 이 판사 이쪽에서는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무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전두환 시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회가 있었죠. 하나회가 있어가지고 12.12 사건이 가능했던 그런 결과였고 또 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법률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부는 또 판사들은 무슨 모임이 있어요? 판사들에게는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상부상조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맡은 어떤 판사에 이 사람 내가 요 친구를 내가 꼭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 관할이 아니야. 저쪽에 뭐 다른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관할인데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부차 청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법연구회 같은 소속이니까 그쪽에 내 아는 사람인데 잘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신세 지고 또 다음에 니한테 부탁해. 내가 그때 신세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군대하고 이 판사는 어떠한 모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우리법연구회, 뭐 국제법연구회, 뭐 이런 거 우리 무슨 연구해가지고 어떤 모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 국회가 좀 정상화되고 그렇게 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 고쳐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사들은 말이죠. 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전관예우가 있죠. 요번에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수수료를 22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검사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기소했던 사람을 이 사람 이만큼의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 갖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자기가 검사직을 은퇴를 하고 변호사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 수임을 거꾸로 맡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은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임료를 22억인가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늘상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골마 터지다 못해 완전히 썩어 빠진 이러한 사회가 거의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그나마 우리 60대 이상의 우리 시니어들이 그나마도 어떤 그런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더 이상 어떤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 산업사회를 살아오고 어려운 시대를 또 배고픈 시대를 이끌어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은 제일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룩을 해야 할 것은 저는 사기도 좋고 범죄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야당을 찍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서로 막상막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의 생각을 지지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절반은 또 그 반대에 있는 우리 보수 측의 그런 생각들이고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 절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범죄니 이런 거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이것만큼은 회수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만큼 회수를 해야만 우리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담보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기존 현재처럼 그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김영수 대법원장 이하 또 국회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런 아주 국가의 어떤 존재 자체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이런 법들, 그 중에서도 국가 어떤 그런 존립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이 국정원 이 대공수사권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보수층에서 이번에 과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들이 민주당 쪽에서 어떤 그런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뭐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인가 뭐 하고 해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국정원의 이 대공수사권 이것만큼은 반드시 찾아오기를 그렇게 염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게 되면은 간첩들이 날뛰게 되겠죠. 간첩들이 날뛰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더 덧붙여 가지고 뭐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그쪽에 있는 좌파 성향이라든가 종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덧붙여서 같이 이 현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김정은이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6.25 때도 남로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주 화산 폭동 사건 또는 여수 저쪽에 뭡니까 순천 반란 사건 무슨 여러 가지 대구 무슨 사건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좌파 남파 이 남로당을 주축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국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전국 각지 어디든지 간에 그런 소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 쳐들어 내려가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현지 있는 사람들이 인민들이 다 봉기해가지고 자기들을 환영하고 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6.25를 이렇게 쳐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300만 우리 국민들이 죽고 미군도 3만 몇 명이 죽고 그렇게 그냥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사회적인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고 무슨 촛불 집회니 뭐니 하고 맨날 민주노총 나와서 데모하고 이러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앉아서 볼 때 상황 판단할 때 저렇게 현 정부를 저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대놓고 자기들을 추종하고 인민기를 갖다가 걸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쳐내려갔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호응할 것이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뭐가 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전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금 현재 시대로 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저들이나 우리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마 우리가 승리를 하겠죠. 승리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종북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북한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는 바람에 전쟁의 위험이 고도화되어 있다. 또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멀리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담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일면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이런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그런 전쟁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지. 차단을 해서 저들이 남조선에 가보니 남조선 지금 방송을 보니까는 도저히 무슨 종북 좌파 자기가 편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 이거를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 당선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이 정치를 한 단계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